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참으로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를 들어보는 아름다운 재림의 소곡 시간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성경은 매 25절마다 한 번씩 내가 다시 오마, 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질문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기쁨이고 환희가 이렇게 넘치는 이 시간이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가 왠지 좀 기피하고 피하고 싶은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신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언제부터 오신다더니 여태 안 오시는 예수님 재림, 또 재림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는지, 아니면 아니야, 인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이 참 가까운 것 같아, 이건 우리의 복된 소망이야, 이렇게 들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아름답고 복되고 기다리던 소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나눠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레오 14세의 등극, 고위에 오르는 이런 교황청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이번 주 동안에 또, 지난주 동안에 또, 이렇게 팬데믹 3D라고 하는 5월 20날 이렇게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이 조인되고, 여러 나라들이 124개국의 나라가 팬데믹 3D를 이렇게 조인하고 거기를 승인해 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피하기를 원했지만 온다고 하니까 준비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 따라 기다림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 2차 팬데믹이고 어떠나 걱정되고 두려워한 이런 때에 이 팬데믹 3D가 조인돼서 이 말은 점점 2차 팬데믹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를 가져다 주는 것을 또 금할 길이 없네요. 그러면서 더 가까워진 이 세계 정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교황 레오 14세의 취임식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 13장과 어떻게 매우 밀접하게 관계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두 분이 미국 출신의 이 두 분이 과연 세계의 모든 역사의 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그것이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특별하고 환희에 넘치는 희망의 계절이 가져오기를 원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바티칸과 미국의 굉장히 가까운 이 신성 동맹에 가까운 역사에 지속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5월 7일 미국에서는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이렇게 새로운 신분증 제도가 전 국가적으로 펼쳐지게 됐죠.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 노엠이라고 하는 국토안보 장관이 5월 6일에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모든 여행하는 사람들은 리얼 아이디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날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일 이후에는 안 되니까 여행하려면 지금부터 오늘까지 여행하라, 이런 그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트래블 룰이라니까 이제 여행하고 국내에서 말이죠. 말하면 외국에 나갈 때는 당연히 여권이 필요한 거니까 국내에서 여행을 할 때도 이 트래블 룰이 발표지면서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냥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가지고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공단에서는 25년 리얼 아이디 폴리시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 사회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잘 리얼 아이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11이라고 하는 정말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쌍동 빌딩 무역센터에 테러가 일어나면서 약 2,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911, 9.11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이게 다 조절하고 병행하는 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뭐를 얘기했느냐.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되지 않았다. 테러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테러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는 그 테러 방지의 목적으로 내놓은 안건이 뭐냐면 Real ID라고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이들의 신분은 지금까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데 주정부에서 발행한 드라이버 라이센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가지면 얼마든지 국내는 여행 가능했어요. 비행기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911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모든 개인의 신분을 주정부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을 연방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리얼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건 2005년도부터 이 법이 이제 통과돼 가지고 이렇게 미뤄지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법 통과할 때 또 리얼 아이디. 근데 이때 뭐가 거기에 해야 되느냐? 리얼 아이디 속에 개인의 신상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정보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건강정보까지 들어가서 어떤 위기 상황 닥쳤을 때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이 건강정보가 들어있으니까 효과적인 그런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건강보험법이 통과될 때 거기에 개인의 건강, 무슨 약을 먹는지 무슨 질병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난리가 났죠. 막 그때는 그게 짐승의 표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또 조금 시행되는데 미뤄졌다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또 미뤄졌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2025년 금년 5월 7일부터는 이제 완전히 미국 전체에 내셔널와이드로 미국 전체에 이 리얼 아이드법이 진행되고 이것이 강력한 미국 내 여행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탄소 발생을 줄인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예요?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는 여행을 자제해라. 이런 문제였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테러의 위협이나 건강 문제. 그래서 이 안에 국토방위 위해서 테러 이런 걸 위해서 신분 문제가 들어가고 건강 문제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드디어 홈랜드 시큐리티를 위해서 이제 리얼 아이디가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 이 리얼 아이디가 없이는 이제 비행기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청사나 아니면 이제 관공서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관공서에 어떤 일들을 하려도 전부 신분 검사를 하는데 이 리얼 아이디, 연방 정부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리얼 아이디가 없이는 관공서도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강화된 것.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이 안에는 모든 개인의 이런 모든 신상이 다 들어있는 것, 심지어 뭐까지 건강까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은행 정보까지 들어간다. 이미 그런 얘기들을 해서 통과가 되고 시행됐죠. 그러나 아직 은행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진, 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법은 통과된 거지만은 실질적인 문제는. 그러나 이제 CBDC라고 하는 디지털 아이디, 연방중앙정부가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거 CBDC가 되면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하나만 가지면 어디 가도 어디든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모든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신용 정보까지 들어가고 말하자면 소셜 신용 정보까지 들어간다면 중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말은 디지털 아이디가 되는 것이고 이게 세계인으로 퍼져지는 거는 어렵지 않고 금방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이미 여권은 이미 이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중심적인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 아이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 신상을 연방정부가 여러분의 신상을 관리하고, 관리란 말은 이제 편안한 말이고, 이제 여기서 좀 지나가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왔다. 이제 건강정보는 이미 오바마 케어 때 이건 이미 얘기가 된 거고, 약속이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은행 정보까지, 그래서 개인의 신용정보나 크레딧,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면 우리의 모든 신상은 연방이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이 디지털 이 아이디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백신 패스포드다 이런 걸 할 때 이건 백신 패스포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있으면 거기에 건강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해 주시면서, 지난 5월 20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작년 2월에 그 WHO 총회에서 팬데믹 트리티를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조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안 됐죠. 안 된 이유는 왜 안 됐느냐? 여러 이유들을 댔지만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WHO를 탈퇴하게 되면,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WHO에서 탈퇴하게 되면 이 계획은, 이 협약은 무의미해진다. 그러니 결과를 보고 하자 해서 이제 금년이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서 탈퇴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법원부 장관을 여러분 아실 것처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래서 뭐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은 뭐 그냥 그때 백신 문제에 대해서 백신 만든 그 회사들, 아니면 그 백신 문제,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게 된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은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에 드디어 미뤄졌던 WHO가 이 글로벌 팬데믹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이 팬데믹 트리티가 드디어 승인되고 각 국가에 조인이 되게 됐습니다. 팬데믹 트리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WHO의 멤버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약 194개 나라 이상의 멤버로 되어 있는데, 미국 빼고요. 글로벌 팬데믹 트리티에 다 찬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목표는 이건 거예요. 팬데믹을 왔을 때 뭘 증진할 거냐면 예방. 세계적 팬데믹 현상에 대한, 역병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는 또 팬데믹 그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미리 세워둘 것이냐, 그런 거.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응대할 거냐. 그러니까 이 명분은 굉장히 좋은 명분이죠. 이 팬데믹 트리티의 명분이 팬데믹을 예방하고 또 생길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한 나라들에서는 백신을 맞기도 하고, 없는 나라는 백신이 돈 없어도 못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을 인해서 뭘 했느냐면은, 이건 뭘 증진하는 거냐면, 이꼴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함, 그 다음에 솔리다리티는 이게 연대, 어디든지 서로 유대관계 연대. 이게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에코티 아니면 솔리다리티 하면 벌써 여러분은 무조건 라우다도시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데, 과학을 근거로 한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과학을 근거로 해서 이게 팬데믹이니 역병인데 이거 세계적인 현상이다. 막 이제 크로스 해라. 마치 무슨 뭐 여행 금지를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록다운 봉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 팬데믹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병원체가 뭐 이런 거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이건 굉장히 세계적인, 아까 말한 그 솔리다리티, 연대 관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명분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명분을 누구 반대할 것도 없어요. 124개 나라, 194개 나라 이상의, 200여 나라 이상의 유엔 가국 중에서 124개 나라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는 거로 하겠다. WHO의 이 어그리먼트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 여기 124개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조약에 참가하면서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여서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말하자면 비준이 모든 나라들에게 비준되는 데는 이게 이제 WHO에서 이렇게 그 협약한 거를 나라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각 나라마다 이걸 또 각국도 우리도 이렇게 협약하는 거 비준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니고시에이션이 어디에 있냐면 안엑스라고 하는 말은 먼저 각각의 말하자면 이제 부처 간에 뭐 팬데믹이니까 보건부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문제면 외교부 아니면 뭐 안보 문제가 이걸로 된다면 안보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안엑스예요. 연과 유대하고 연대하는 이런 그 부처 간에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완전히 다 되려면 약 한 2년 정도는 이 비준 끝나기 전에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년 안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완성되는 준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팬데믹 트리티를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어떻게 이것이 국가 간의 연대 아니면 각 부처별로 연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이런 것들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2년 정도 잡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WHO나 UN에서 뉴스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여기 이 UN 회원국들에서는 WHO의 팬데믹 어그리먼트를 받아들이는 일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막 그게 통과되자 그저 뭐 거기 통과시킨 사람들 그 회원국의 대표들이 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있을 팬데믹으로부터 더 이퀴터블하고 세이퍼 모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게 효과적이고 또 안전한 이런 그 대처 역사적인 그런 승인이다. 그런데 유엔은 또 유엔 산하 기구지만 또 유엔 별도의 뉴스에 대해서 나라들이 이런 그 역사적 그런 말하자면 앞으로 있을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승인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WHO와 유엔이 지금 뭐 이렇게 뭐 흥분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되냐. 124개 나라는 yes 찬성을 하고 11나라는 기권을 했습니다. 11나라는 기권을 하면서 이것이 판단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UN WHO 사무총장은 뭐라 했냐면 세계 공중의 이런 건강과 이렇게 그다음에 이 과학 아니면 또 상호 간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세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룬 거다. 이런 승리라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일생 동안 평생 동안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특별히 뭐가 강조되느냐. 가짜뉴스예요. 페이크뉴스예요.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왜 팬데믹 트리티를 유엔 산하국에서 다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그 봉쇄를 한다든지 여행 금지 이런 것들을 팬데믹 선언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WHO가 갖는 거예요. 그럼 나라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되니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개 나라로부터 그런 그 서버리니티 그들의 그 절대적 그런 그 개 나라의 그런 그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도록 한다고 WHO가 말이죠.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가짜뉴스다. 온라인상으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을 제재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반영, 가짜뉴스. 근데 실제 그 팬데믹의 내용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그 나라를 통제한다 이런 명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팬데믹이다라고 선언하는 것 아니면 뭐 봉쇄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WTO에 주어지는 게 들어있어요. 그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하튼 뭐 본인들이 가는 길을 원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거니까 이런 일을 해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WHO에서 왜냐면 그때 사실은 20년, 21년, 22년 팬데믹 때문에 그냥 그 대선에도 영향을 끼쳤고 트럼프 대통령 고생 무지 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WHO에 대해서 이게 막 굉장히 그랬는데 보건부 장관, 여기 케네디 보건장관도 이 WHO가 계속해서 이걸 더블다운 말이야 주장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 팬데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는 아예 그래서 미국은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이렇게 유엔에서는 미국은 빠졌지만은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물론 여기 기권한 나라들도 뭐 중동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이태리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같은 참석돼 있는, 물론 중국, 러시아 그런 곳에 개입돼 있는 나라들은 이제 여기 아예 이렇게 지금 참여를 안 했는데, 여기 그런 나라들도 일부 기권한 나라도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팬데믹 트리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보건 행정이나 보건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이걸 더 양성하고 향상시키고 또 그런 기구들을 더 이게 잘 향상하고 또 이렇게 나라 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장벽들을 없애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서로 평등하고 빠른 재빠르게 말하자면 시기적절한 조처들을 취할 수 있고 안전하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 실제로 관계된 이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보건들을 증진시키는 이런 일들 또 여러 나라들 그러면서 이런 말하자면 세계 보건의 이런 비상사태 그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including pandemic emergency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너무나 훌륭한 이런 일을 이뤘다. 이러면서 이 팬데믹 트리티가 통과된 거에 대해서 뭐 WHO나 UN 뭐 같은 기구지만은 아주 지금 상선을 들고 찬성한 124개 나라 물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했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위험하다. 팬데믹 트리티는 이것이 왔다 통과됐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이미 이제 코비드-19은 뭐 자연 발생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코비드-19이 날아온 무성한 다음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일에 뭐가 된 거예요? 기폭제가 된 거죠. 지금은 뭐 인위적으로 한 거냐 그게 조작된 거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연 발생이냐. 오히려 그냥 그런 팬데믹이 오면 우리가 대처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말은 팬데믹 트리티를 잘 뽑으면 2차 팬데믹이 온다고 25년도에 계속 해야 되니 진짜 25년도에 팬데믹 트리티가 되는 걸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2차 팬데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차 팬데믹은 지금 이 아시아권에서는 뭐 이렇게 홍콩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이게 미국까지 지금 건너왔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코로나가 다시 이전 거보다 더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 팬데믹 트리티가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차 팬데믹은 거의 무슨 수순이다,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새로 이렇게 교황에 등극한 레오 14세를 향해서 준 뭐 같아요? 멋진 선물 같아요. 누가? 유엔이 준. 왜냐면 유엔이 이미 프란시스코 교황이 있을 때 유엔을, 허알리스 바티칸을 유엔의 가입 회원국으로 초청하면서 그거의 최고 자리를 이미 당시에 교황권에 주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새로운 교황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추진해왔던 프란시스코 교황이 직접 추진해왔던 팬데믹 트리티를 통과시킨 거는 새로 취임하자마자 준 세계적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세워놨던 그 모든 라우다도시의 건설된 밑바탕 위에 라우다도시의 밑바탕 위에 2015년 이후로 2020년 그레이트 리셋 그러면서 2025년 팬데믹 트리티 그러면서 2025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희년을 얘기하면서 조니 투게더가 나오면서 이거를 누가 받아요? 레오 14세가 받아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이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될 때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미국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경제적 주권과 군사적 이런 세계적 경찰권을 세계적 경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이거를 확보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5월 28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걸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참석했느냐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해서 거기 연설합니다. 부통령을 소개하는 이제 그 사회자가 이렇게 나올 때 그 부통령을 소개하면서 뭘 하겠는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새겨내는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거에 대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절대 팔지 말라. 그러면 대통령이 히프라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이미 갖고 있었고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이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 최강의 비트코인의 그 파워 국가가 되도록 하는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제 이 내용과 의미를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원회를 컨퍼런스를 열면서 대통령 대신 부통령이 참석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의 슈퍼파워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올라와 가지고 매우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매우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막 그냥 말할 때마다 박수가 치고 난리예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부통령이 말하기를, 모든 미국 사람들은 여기 크립토, 가상화폐죠. 크립토, 그 다음에 디지털 아세트, 이런 그 디지털 재산들, 이런 모든 것들, 또 그 다음에 특별히 비트코인이 미국의 앞으로 경제의 모든 것들의 흐름의 메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립토커런시, 무슨 비트코인이 이게 앞으로 미국 메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약 5천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대단한 이 부를 확보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그 대통령 취임하면서 사람들이 브릭스, 달러가 떨어진다. 얘처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이 막 난리 날 때 사람들이 이제 달러는 끝났다. 이제는 은행권은 다 달랐다. 전부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이런 거 블록체인을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직접 나라도 필요 없고 이런 걸로 한다고 할 때 어디가 중심이었습니까? 참 중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면 5천만의 미국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걸 가지고 부를 창출할 거다.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된다. 미국의 다음 10년 동안 있을 미국의 재산, 아주 중요한 미국의 이 재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AI, politics, 정치적인 이런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PRC라는 말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죠. 중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거기 나간다면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된다? 비트코인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 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은 어쩌면은 더 양성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하금융, 소위 말하면 캐시 산업,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캐시 옮기잖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텍스를 줄이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소위 우리 지하금융이라 그래. 근데 이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그 지하금융에 있는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 들어갔죠. 가만히 미국에서 보았다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탁 인정하니까 막 비트코인이 완전히 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휴지 쪼가리가 돼서, 일부 말하자면 마치 이렇게 사람들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재물을 많이 가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해가지고 완전히 폭락하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금융되어 있는 그런 자산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것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가장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3조 달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중국은 빠져나가려다. 중국은 손해를 많이 봤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그 조갈이 되는 바람에. 그러나 지금 이것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겠죠. 어느 날 비트코인이 또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빚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아마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미국의 부채를 이렇게 갚거나 탕감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건 뭐냐? 미국이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면서 세계적 부를 미국으로 집중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분명히 따져볼 수 있죠. 2030 어젠다와 세계정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식량 문제는 항상 상존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체 식량을 지금 개발하는 것을 지금 세계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기후 환경 문제 때문에 스마트 시티는 이미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뭐 여러 도시들이 스마트화되는 것을 말할 것도 2차 팬데믹이다, CBDC다, 리얼아이디다 이렇게 전이투게더인데 이게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됐네요. 팬데믹 트리티가 통과됐네. 금년 20일 날, 5월 20일 날 팬데믹 트리티가 통과되고 미국은 5월 7일부터 리얼 아이디, 즉 디지털 아이디가 시작되고 이미 중국은 시작된 거니까요. 말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25년의 대인연 전이투게더. 그러니까 이제 국경이나 장벽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예요. 이런 국경이나 장벽들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미국 사회가 지금 막 이것 때문에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뭐 하버드 대학이니 뭐 이런데 지금 유학생들 비자 문제.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을 이게 다른 나라들이나 여기에 혹시 생각하는 데는 막 미국을 욕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막 그러는데 그건 대부분 누구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미국에서 그냥 무조건 다 추방하거나 내놓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학가에서 소위 말하자면 이렇게 이 데모, 한국으로 말하면 데모, 반정부 데모 시위에 참여했던 그런 경력 있는 아이들 나가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미국 왔다면 나가라는 거고, 불법 체류를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범죄 사실에 연루된 사람들이 주로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쫓겨나기 전에 나가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우리 나갈게요. 그리고 자원에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자원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나가는 비용도 미국이 대주고 뭐라고 했는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들어오는 걸 받아줄 테니까 들어오도록 이렇게 우선권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미국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유학생 내쫓는 게 아니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나 하지. 그건 무슨 뭐 반정부 시위나 무슨 뭐 프로 팔레스타인 시위 이런 데 참여한 사람들 전부 다 SNS를 통해서 내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미 디지털 화폐는 금년 10월 후반기에는 이미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행될 거다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여기 지금 나가고 있는 여기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완성된 것을 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라우다도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완성돼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바티칸은 바티칸대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긴장 관계 있든 뭐라든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세계에 이런 팬데믹 트리티에는 뭐예요? 정치가 가입되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백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와 관계되냐? 빅테크, 큰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약회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정치와 종교의 합동, 그러면서 여기 또 이 경제적 주권을 가진 경제 이런 다양한 그런 이 세계 부호들과의 합동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는 거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미국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패권을 가지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때 나오는 건 앞에 짐승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양같이 올라온 것이 뭐 하죠? 용처럼 말하더라는 이 말씀, 이 아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리얼 아이디나 팬데믹 트리티가 통과됐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피부에 와닿게 거의 와닿는 것이죠. 이제 CBDC 디지털 화폐만 들어오게 되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절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배도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가 할 일이 뭐냐? 결국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 우리는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할 때 어떤 일을 탄생하느냐?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그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런데 그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날 거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새끼양처럼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표적, 많은 불이 하늘에 내려오는 심지어 이적들을 행할 거다. 이렇게 말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금방 이젠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쓸 것이 없다. 왜냐? 그 날에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 다음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인 여자고 해산의 고통 이룬 것 같이 멸망의 호리는 저에게 이른다. 자, 여러분 보시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언제 이렇게 될까요? 세계적인 현상. 이번 레오 14대는 공항 처음 등극하는 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내고 이제 전쟁 끝내라. 러시아 이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명령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팬데믹 트리티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그냥 평등하고 공통된 서로의 사랑과 자비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것들이 뭐로? 세계적인 협약과 종교 간의 평화는 이미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른다. 세계가 하나의 노성 바벨론화 돼가고 있는 직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깨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자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고 깨닫고 이 일에 대하여 대처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계적인 현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 저야말로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일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했으니 날마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과 모든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장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지금까지 세계교회에 그야말로 앞장서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큰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문제도 먼저 대한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의 기독교들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인류의 희망의 빛이 가깝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온 땅에 전파해야 될 의무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를 보고 이 소망이 일어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일을 참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근심과 고뇌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근래 우리 이 나라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미 연초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정국이 들어왔을 때 걱정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리 많은 분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탄핵은 인용됩니다. 그건 뭐냐? 이미 다 저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혁명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애써도 안 될 겁니다. 한국의 백성들은 막 미국이 나서주기를 바랬지만 또 미국도 절대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대선 정국이 됐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길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바로 이 문턱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일을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너무나 불행한 현상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보니까 제 마음이 또 격발돼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1848년
마르크스 엥겔즈를 통해서 세계 공산당 이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 이후로 약 150년, 1991년 구소련이 문을 내릴 때까지 약 150년 동안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150일이란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의 사람들을 무신론적 공산주의로 인해서 고통받고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실은 공산주의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공산주의가 자기네 그 나라들에서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인 자기네 백성들이 더 많은 거죠.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소련과 중국에서 주로 이렇게 죽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순교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시대적 유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저 러시아도 이미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그저 중국도 옛날 같은 그런 교조주의가 아니라 수령 자본주의를 가져오고 일부 빼놓고는 북한 참 불행한 일이죠. 그다음에 쿠바 아니면 뭐 여기 라오스 뭐 이런데 그저 여기 또 뭐 베트남 이런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들만 그냥 교조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무너져버리고 쇠퇴해가는 그런 구시대의 유물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세계도 유일하게 개명한 나라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이면서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 공산주의 무너져가고 퇴색된 유물인 거기에 향수를 가지고 그걸 좋다고 쫓아가고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마음에 부담되지만 대한민국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교의 그야말로 대리견차가 돼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를 말이야 앞장서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세계 선교를 파송하는 한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국가로 등장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들의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 유물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가.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 사상들이 특히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여기 뭐 베트남 끝나고 크메르루즈 여기서 프롤레타리아의 무량공비, 무력혁명으로 세계를 그 나라를 장악하는 일이었고요. 대부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국민이 죽었어요. 그런 공산 당인들이 그 집권하기 위해서. 세계 통치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크게 나눈다 그러면 개인이 한 사람이 전제 군주식의 독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아니면 일당이 말이죠. 독재를 하는 일당 독재 국가가 있고 아니면 백성들 민주주의 국가가 있는데 이제 세계는 거의 민주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데 일당 독재라는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손에 꼽는 거죠. 지금 몇 5손가락 안에 끄는 꼽는 나라. 가장 어렵고 못 사는 나라들, 피하고 싶은 나라들. 그리고 이제 혹은 절대 전제 군주주는 지금 없죠. 예를 들면 영국이나 무슨 이런데 스웨덴이나 일본의 왕은 있지만 그분들이 절대 군주는 아닙니다. 다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약간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말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뭔가를 더 유익을 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교조적 공산주의를 따르는 건 그냥 불쌍한 나라 북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죠. 옛날에 크메르루즈 같은. 그들은 무량봉기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이 세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피폐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뭘 하느냐. 선거혁명을 통해서 그 세력을 잡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서 탄생했던 자생적 공산주의 그 주사파 세력이 있었죠. 아로 소위 한국의 이석기 씨 같은 사람들까지는 무장공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통진당이 해상되고 그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선거혁명이죠.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무혈혁명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이 민중들이 말이죠. 백성들이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데 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그건 방법은 이거죠. 그 선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거혁명을 일으킨 거죠. 실은 이제는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중요한 전술이 선거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예,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이런 일들은 다 어딘가. 선거혁명을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선거혁명을 통해 입법부를 장악하고, 주사파식 그런 그 교육들을 통해가지고, 뭘 장악했어요? 이런 말하자면 전교조 운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양성된 사람들이 누구를 양성한 거예요? 사법부를 장악하고, 소위 말하자면 무슨 뭐 우리 민족끼리든지 우리 법 연구회든지 아니면 뭐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주사파식 사상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행정부. 행정, 사법, 입법 세 군데만 장악하면 이 역사는 끝나는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네요. 사법부 장악됐죠. 입법부 장악됐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행정부. 근데 행정부 수반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혁명 세력이 찾아가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뭐, 이 보수주의에서는 이게 계엄이 아니라 계몽 선포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그때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지금쯤 이미 탄핵됐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탄핵. 다행히 그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런 실체들을 발굴한 거죠. 그러나 이미 한국의 젊은 지성들이 눈을 떴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혁명 세력들은 목숨을 걸고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니까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대선밖에. 여러분, 그들이 탄핵 정국을 몰아들으면서 그 이미 변화된 입법에서 그거 할 때 선거 부정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없대잖아요. 사법부에서. 그런 거 없대잖아요. 아무리 선거 이런 거 증거를 내놔도 아니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합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합니다. 오히려 더 철통같이 준비를 더 했겠죠.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끝난 대선 아닙니까? 요즘 저는 기도만 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말이죠. 희망 고문하는 거지. 야,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누구로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무슨 뭐 교육이나 학연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그래 됐지만 기독교의 절반 이상이 다 그런 주사파 사상에 넘어가 버렸으니 이제는 교회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미 그 선거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또 주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뭐 미국에서 선거 뭐 감시단이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러나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이런 그 세계교회의 희망이라고 이 빛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서야 될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고초. 벌써 가깝게는 베네수엘라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르헨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가까운 인근에 여러분 그냥 이 북한을 이렇게 봐도 북한을 보고 좋다고 하는 그건 정말 눈먼 분들이 아니고 정신적 질환이 아니고는 그걸 누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죠. 지금 북한 사회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국이 좋다고 하는 거 정신질환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백성들을 그렇게 계도해가는 언론이나 그렇게 계도해가는 여러 사람들이 다 한국의 리더그룹에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불행한 일 중에 불행한 일. 그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그런 어떤 시스템에 와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와 권력은 누리니까. 누구만 불쌍하냐? 노예처럼 전락해버릴 한국의 민중들이죠. 백성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워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번 대선 내일 모레 있어야 될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정말 이미 끝난 선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미 끝난 거죠. 그들은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뭐 승률 조작, 심지어 무슨 마사회 같은 데 가도 승률 조작한다고 안 합니까? 요즘은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컴퓨터로 행사하는 전자개표 같은 건 이 승률 조작처럼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아무리 해도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혁명을 통해 이런 시대를 보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가깝게 오고 그분의 오신다는 나팔소리는 심히 가까운데 이것을 앞장서서 얘기하고 백성들 세계 인류를 깨워야 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제는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네요. 이건 뭐 역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걸 수 있는 희망은 이런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는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병하며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걸 소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인위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뭉쳐서 이렇게 완전히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길을 막으실 수 있는가? 잠언에 보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직접 개입하신다면 투표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누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그걸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조작을 하고 승률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기 뭐라고요? 이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셨으니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중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일일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양당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당은 그렇지 않은 자수석이 아닌 당이라도 그 안에도 역시 이 혁명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걸로는 끝난 선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만이 이를 가능합니다. 혹시 두 번째 이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압도적 다수가 선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해 준다면, 아무리 승리 조작을 한다 할지라도 압도적 다수가 그를 선택한다면 이런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 수가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세 번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선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재임하게 된 데는 누가 됐는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자발적 자원 사람들이 모든 전국의 투표소에 들어가서 그걸 감시하고 일절 부정에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야말로 말하자면 이런 전산 조작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죠. 그리고 압도적 차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 마찬가지 한국도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이라도 깨닫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만약에 어둠의 세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러니 한국의 국민들만 아니라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룻밤이면 됩니다. 우리가 가서 열심히 가서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고 가서 이런 부정을 막는, 그릇된 어둠의 역사를 막는 그 일에 눈을 뜨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용기로 그렇게 한다면 혹시 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죠.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은 숨어 들어간다.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해진 대선 결과, 이미 작정된 결과,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내놓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탄핵을 저행하고 강요들을 막 29명이나 탄핵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이미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도 탄핵 대상이에요. 여전히 지금쯤 똑같은 결과를 나왔을 거죠. 그러나 다행히 그분이 목숨을 건 이 선포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많이 늦었죠. 늦은 감이 있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도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투표, 즉 제비는 너희들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의를 세우고 선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70여 년 이상 6.25 전쟁 이후에 피땀 흘려 세워놨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로는 10대 대국 안에 들어왔고요. 군사력으로 6대 강대국에 들어왔고요. 여러 부분에서 세계 제1위를 가는 대한민국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6월 3일 날 선거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전부가 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적 야욕이나 아니면 무슨 세속적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인기에 참여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 현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는 이렇게 나팔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는 이때 오히려 앞장서서 그 일을 세계에 선포해야 될 의로운 의인의 세계인 대한민국이 이걸 잃어버리고 이 철호의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릴 기회를 저버리고 이런 나락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하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깨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일에 마지막 한번 앞장서시면 어떨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어느 사람 누구라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니까 다 판단하시잖아요. 저는 어느 누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세계 교회를 앞장서서 끌어야 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세계의 분위기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이분으로만 된다면 한국에는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융성안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한국을 향해 오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을 믿지 마십시오. 미국은 동맹이고 우애 나라지만 한국의 내정에 참여해서 한국을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된 마음으로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편에 담대한 이렇게 서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래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대한의 성도들이여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의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래 주시길 바라면서 전도 다음 시간에 별미요한 계시록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이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한 그 짐승이 세계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떨리는 마음이 여러분 제게 용서 넘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합쳐주시고 한국의 좋은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뽑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도록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거짓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정당당한 나라 투명한 나라로서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그걸 모든 것들을 감시하는 일에 하룻밤이면 되잖아요. 하룻밤 하루난만 여러분 모두가 다 발벗고 나서 가지고 총동원 돼 가지고 이 일에 관심 가지신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투표의 결과는 작정된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압도적 다수든지 여러분들의 깨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천명하면서 별미요한 계시록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합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군이 정말 수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마음에 함께해 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